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우리 김수희 변호사님 오늘 오셨잖아. 인사하세요. 네? 왜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네? 민효 갈까요?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최태원 회장의 그 그렇지.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촬영할 때 모셨던 김수희 변호사님께서 또 한번 방문을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심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수희 변호사님이 유튜브에 출연하실 때마다 이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는 직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아 카메라 빨리 좀 받는 건가? 진짜 민효로 나오는 거 아니야? 유튜브 보면? 인여이고 싶어요. 네. 그럴 리 없겠어요. 네. 그렇죠? 갑자기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네. 또 주말이기도 해서 네. 산뜻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네. 오늘 진짜 김수희 변호사님 딱 오신 거하고 컨셉에 맞는 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죠? 네? 김수희한테 물어본 거 네, 나한테 물어본 김수희한테 거야? 물어본 아, 건데. 우리 김수희 변호사님? 저기 송 변호사님을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봤습니다. 왜 날 근데 쳐다봤어? 아니, 널 봤어. 오늘은 하이브와 그 미니진 응? 사이의 그 뭐랄까 이 경영권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나는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경찰 조사 가는 길에 네네네. 뭐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 같은 거에 뭐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민희진이 어제 그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네. 난 너무 멋있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그 민희진 대표 민희진이 자체가 멋있다. 멋있더라. 아 우리도 그런 녹색 그 뭐 줄무늬 티셔츠에 뭐 파란 이거 모자 쓰고 다녀야 그 되나? 아이템들이 완판됐대요. 그러니까 네. 어디 보세요? 말씀하세요. 사실 좀 안타까운데 뭐가 안타까워? 일단 싸우니까요. 뭐 일단 주식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싸우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회사 어도어라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네. 어도어라는 건 하이브의 자식이죠. 네. 작은 회사인데 네. 그렇지. 어, 자회사 모회사니까. 네. 근데 그 시간에 사업을 해야지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알겠다. 아, 하이브 주식 갖고 있네. 봤다. 하이브 주식이 개박살 났다는 하이브 소문이 있어요. 지금 주주님들을 위해서 다툼으로. 하이브 주식이 있네. 아,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잠깐 지금 개박살이 난 건 맞는데 음. 뉴진스가 뭐 앨범인가 뭐 자켓 사진인가 뭐 발매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소리도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충분히 그래. 다음 주에는 또 취소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안 그래? 극적 화해를 하나요? 극적 화해. 그래서 우리 이 사태에 대해서 송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뭐 잘못했다? 아 글쎄 그 잘잘못을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저는 사실 기자회견을 보지는 못했어요. 음. 2시간이기도 하고 너무 이제 일적으로 바쁘기도 해서 2시간에 3시간 사이죠. 그래가지고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 앞단의 소식만 되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좀 경영권에 이건 리스크다 분명 리스크다 라고 생각하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희진이라는 뭐 이사를 자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걔가 남아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가 홀라당 다른 데로 넘어간다거나 만약 회사가 진짜 문제니까. 회사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회사에 진짜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뉴진스라는 그룹이라던가 그 이외의 것들이 넘어간다면은 손해가 너무 막급하니까 네네. 대표이사 자르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면 손해배상으로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김수희 변호사님. 네. 지금 민희진 대표, 어도어의 대표인데 하이브에서 자를 수 있어요? 아 숨도 하시게 지금은 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도어의 이사회가 민희진 씨를 대표로 선임했어요. 근데 물론 그렇죠. 그 이사진들 처음에 이사진들 할 때는 하이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겠죠. 그렇죠. 왜냐면 100% 자회사, 100% 그렇죠. 원래는 100% 자회사. 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20%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이 사서 네. 80%만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민희진 대표가 선임될 때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그렇지. 대표로 세워지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어도어의 이사회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를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사회에서 어쨌든 해임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사진이 지금 민희진 측 이사들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이사회를 여기서 자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근데 물론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이브 측에서 뭐 이사들을 막 이렇게 섭외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자를 있는데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두 이렇잖아. 번째는 뭐야? 두 번째까지. 주주총회. 주주총회를 열어서 어쨌든 해임할 수 있는 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맞아요.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그 이사의 해임이 되면 자연히 이제 그렇죠. 이사직이 박탈됨으로써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자연 박탈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대표이사도 네. 이사니까요. 이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죠.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표이사라는 거는 이사회 중에 그 이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대표인 것만 이사회에서 뽑는 거지 이사 자체는 주주총회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주총회에서 그냥 결의해버리면 이사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건 지금 당연하고. 주식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주식 구조가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래 100%를 가진 하이브. 하이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20%를 민희진 쪽에 줬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민희진 대표가 콜옵션을 이 행사했죠.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던 아, 거예요. 민희진 측에게 20%가 간 네. 건데 민희진 자체는 18% 정도 가지고 18%. 아마 그 민희진 플러스 이사들까지 그래. 포함해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봐요. 근데 뭐 사실 그 20%도 작지는 않죠. 뭐 80대 20 네. 절대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 20% 정도 갖고 있는 것도 무시 네. 못할 아 그럼요. 예, 영향력이라고 시세로 이게 얼마야 시세로? 돈으로 아... 그러니까. 어. 원래 어마어마하지. 그렇죠. 부럽죠. 사실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뭐 몇천억까지 그렇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원래 민희진 대표는 주식 부자였어요. 왜냐면 SM 때부터 그렇죠. 네, 여성 주식부 오너 일가가 아닌데 어.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진 그 여성 중에 그렇죠. 주식부로 원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민희진 씨 연락처 아시는 분 있어요? 민희진 대표님이 대단한 게 그 누님한테 연락 한번 해가지고 저도 누님 맞나요? 방법을 좀. 민희진 그 누님 누님이 아닌가? 민희진 누님이 우리보다 4살 많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동안이시네. 민희진 대표님이 SM에 그냥 일반 직원으로 공채로 들어갔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설이라고 어, 막 그러더만. 그런데 그 직장에서 하나하나 승진해가지고 디렉터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대단하죠. 30대 임원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앨범 재킷 만드는 그 부서로 취업을 하셨는데 어. 예, 근데 그 뒤에 그 어쨌든 그 컨셉 한 명 한 명 멤버의 컨셉 한 명 한 명을 잡으시는 걸 잘하셨대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이제 이수만 회장님의 어쨌든 눈에 띄셔서 일찍부터 발탁되신 예. 그러니까. 인재 그 업계에서는 어쨌든 인재신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 음. 그 어도어라는 자회사지만 어쨌든 18%의 그렇죠.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 그리고 또 뉴진스 엄마라고 불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뉴진스의 그러니까 멤버 시민도 하나하나를 다 본인이 캐스팅하고 네. 컨셉도 다 본인이 정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식은 하이브가 80%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면은 보통 결의의 그 정족수가 2분의 1 또는 뭐 3분의 2예요. 그렇지. 3분의 1을 넘는 거를 하이브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결국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할 수 있어 하이브에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치?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내가 80% 들고 있다. 응. 그럼 사실 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20% 있는데. 그러면 20%는 어떡하냐? 걔는 돈 받고 먹는 거밖에 못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지금 그걸 돈 받고 먹을 수 있나요? 할 수는 법적인 걸 보면 어쨌든 그렇죠. 이사직이 임기가 있잖아요. 응. 이사에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게 음. 하면 응. 근데 그 이유 없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르면 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음. 사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손해액이 얼마냐? 그렇지. 예, 하이브가 그 손해액을 부담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응. 이익 아니야? 그걸 부담하고라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건지 그러고서 또 네. 엄밀히 따져봐. 대표이사직에서 날라갔다고 해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그죠? 될걸? 이게 사실은 회사를 그냥 집어삼키는 그렇지. 거에 비해서는 뭐 몇천분의 1밖에 안 될걸? 대표이사에서 잘렸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그렇지. 때 대표이사직을 사실 유지 보수 어, 그동안에 받을 만한 유지했을 보수 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다 주면 되는 거예요. 보수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축구계에서 EPL에서 감독이 잘렸어요. 음. 그럼 자녀 연봉 지급하면 돼.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어. 크리스만. 크리스만 우리 아. 얼마를 준지 축구협회 우리는 잘 모르는데 돈이 많았다 그래요. 쳤다고 위약금을 60억인가 막 얘기 네. 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거,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던지고 난리겠다. 우리 그 정 회장님께서 해가지고 날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하이브도 지금 내가 봤을 때 결단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어제 다는 아니지만 음.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그 민희진 대표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팬이 중에. 되신 것 같아요. 아유, 뭐볼 얘기하는 거야. 진짜 멋있어. 근데 가만히 가만히 생각을- 소송하실 거면 우리 가만히 조민근 생각을- 변호사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완전 이렇게 그렇죠. 전체적인 근데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처음에 하이브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거 이거 약간 노이즈 마케팅으로 전체적으로 민희진도 띄우고 하이브도 띄우고 극적으로 뉴진스도 띄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하이브에서 새롭게 나오는 또 다른 레이블에서 새롭게 나오는 뭐 아이린 아이릿 그 네. 그룹도 띄우고 아이린. 하는 그냥 효과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좋아요. 응. 우리 여기서 한번 돌아볼 게 뭐냐. 그 하이브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증거 그리고 어도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증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에서는
그 미니진하고 그 다음에 미니진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회계사님과 주고받았던 부대표죠. 카톡. 나 잘 모르겠어. 네. 카톡이나 그 회계사님이 짰던 그 계획, 뭐 폴더 안에 파일,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 파일 속에서 뭐 어도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뉴진스를 뭐 어떻게 독립을 뭐 시켜가지고 우리 독립을 나가자 시켜서 이런. 뭐 어떻게 하이브를 화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내 계획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걸 근거로 지금 싸잡아가지고 지금 어도의 그 이사진을 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그 반대되는 어도 측은 뭐야?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님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네. 우리는 사실 경영권 찬탈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다. 생각도 안 해봤다. 다만 우리는 어도하고 뉴진스가 잘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 여기 최초의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이제 주주간 계약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레이블에서 그 이제 어도어의 뉴진스를 좀 베끼는 듯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내부 고발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고발을 하니까 반대로 하이브 측에서 나를 방어하려고 나한테 이런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는 건데 회사하고 회사끼리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을 때가 어디 있겠느냐. 얘기가 안 통할 때도 있고 내 얘기를 관철시켜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부적으로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건 다 사담에 불과하고 계획을 세운 적도 없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되게 크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애시당초에 경영권 찬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어도어 민희진 대표 입장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분을 어제 들었어.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많네? 네. 아니 제가 대답했지. 아니 제가 그렇죠.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 의뢰인하고 통화하고 합의도 시키고 알았어. 이러잖아요. 안 궁금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경영권 탈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8대 2거든요. 8대 2. 그럼 20%가 80%를 이길 수 있냐? 그러면 저희가 가능성을 따져볼 때 이제 예를 들어 이사진도 다 민희진 측 이사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진스의 가치겠죠. 전부 결국 어도어의 가치는 저는 뉴진스 가치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요즘에 그럴 수 있지.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어도어에 뉴진스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 거의 그래요? 네. 그게 이제 하이브의 지배 구조가 대단히 특이한 게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좀 확대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이브는 그런 레이블이라고 해요. 자회사 레이블이 많더구만요.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별로 컨셉 이런 거 컨셉. 아티스트별로 아까 그 아이릿 거기는 빌리프랩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회사인 거예요. 뉴진스 회사,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릿 회사 이렇게 아티스트 중심으로 자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사진들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믿고 이사진도 그 자회사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그 컨셉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나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거예요? 어도어나 어도 운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뉴진스를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불사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 뉴진스 그 그룹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는 하이브에서 빼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는 그럼 말이 이거는 완전 타격이죠. 개박살인 거잖아. 그렇죠. 몇천 원 손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말한 그 기자회견 진술 중에서 그거는 하이브에게 굉장히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이 아티스트 키웠다. 예를 들어서 얘네를 다른 위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본 투입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늘이 그렇죠. 아니었으면 뉴진스라는 그룹이 나올 수 있냐 이 입장인 거고. 그렇지. 민희진 대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애들을 다 키웠다. 이런 또뭐 우리 이 아티스트들을 내가 키웠다. 그렇죠. 이렇게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 위험해. 1세대 아이돌들을 보면 뭐 H.O.T, S.E.S, 핑클, 잭스키스 보면 하나의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놓고 또 추가로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이브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머리를 잘 썼다, 괜찮다라고 싶은데 자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자회사들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잖아요. 즉 방시혁이라는 하이브라는 그 최종 보스가 있고 그 밑에 하위 레이블들이 있는데 각각의 아티스트마다 레이블에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컨셉도 달리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도 다 별개로 결정해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사실 다른 레이블에서 뉴진스를 베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쟁 관계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민희진 대표 말도 그냥 정말 예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아. 난 그런 면에서는 미니진의 그 진술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요? 어. 안 봤다며. 어? 너는 안 봤다며.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김명규 변호사가 귀에 피나도록 한번 들은 얘기는 해주는 근데 스타일이기 제가 때문에. 들은 얘기를 잘 그대로 전달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 또 있어? 하이브가 상장을 했잖아요. 음. 그 하이브의 그런 어떤 아티스트 옛날같이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나하나가 다 같이 있었잖아 아티스트들이. 그렇죠. 그럼 그게 하나가 SM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JYP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는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다 분리해서 자회사를 세웠잖아요. 네. 이게 또 아까 민희진 대표의 그 작전 중에 하나가 신규 투자자 유치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신규 투자자 유치라는 건 자금이 또 글로 들어와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금에 대한 엑시트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상장 또는 매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분만 띄어서 또다시 상장을 하면 또다시 그걸 가지고 자본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돈 어떻게 보면 금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아티스트가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그렇지. 있다고 하면 이게 정말 금고가 여러 개 될 수 있다는 거지. 하나의 돈주머니죠. 돈주머니가 하나하나 터트릴 수 있는 돈주머니가 다양하게 열려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마다 하나하나의 회사를 세웠다 뿐이지 과거로 치면은 한 묶음인데 네. 한 묶음에서 누구 아티스트가 누구를 따라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뉴진스를 위해서 함께 어디로 나간다? 그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민희진 대표 얘기는 정말 이해할 우린 수가 나간다는 생각 해본 적 없다 이거지. 탄탄한다는 생각 해본 적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싶었다. 민희진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어쨌든 80% 이상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주주, 대주주의 뭐 뜻을 거슬 수 없고 뭐 대치해서 했다. 그러면 그만두고 또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게 이 주주간 계약이 함부로 그만두고 만들고 이렇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마 그래서 맞아요. 그 계약 경험금지 지금 아마 이런 게 네, 이게 그렇죠. 아마 주주간 계약이 지금 그 협상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맞아요. 이제 사실 그 세종 변호사님들이 나오셨는데 네. 그 주주간 계약에 대한 어떤 맞아요. 컨설팅을 갖다가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신 걸로 어쨌든 그 뉴스에서는 나왔는데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내용에 아까 말씀 주신 경업금지라든지 이 뭐가 하이브를 있는지 모르죠. 나가서 한동안은 네. 어떻게 이분이 아티스트로서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할 수 없는 그럴 수 있어요. 한동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맞아.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약간 언급된 게 뭐 노예 맞아요. 계약 정도로 뭐 너무 이제 가불관계가 분명한 계약서가 있는데 그게 비밀 준수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공개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가 했다고 이게 해요. 공개가 자기는 하이브에 평생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약간 울부짖는 듯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조항을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음. 그 조항을 좀 빼시려고 했다거나 주식을 자유롭게 좀 아까 그 주식도 묶여 있다는 얘기를 살짝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주식도 묶여 주식을 있을 수 있죠. 어도어의 주식 18%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근데 또 그게 큰 자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들으면 평생 있을 수밖에 없고 계약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한다면은 방시혁하고 뭐 하이브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부딪히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깎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회계사님의 파일에서는 이거를 뉴진스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고 이런 게 왜 나오냔 말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네. 지금 아주 뭐랄까 극악의 상황이다. 네. 극악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방시영 그 대표님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네. 민희진 대표도 굉장히 스마트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뉴진스를 위해.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슈만 빵 만들고 회사는 또 잘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난 올 수도 있다.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요? 둘 중에 아무도 망하지 않을 거다. 아하, 둘 중에 하나 망하지 않을 근데 대다수 거다. 이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그렇지. 신뢰가 한번 깨져버리면 근데 하이브에서 일단은 던졌는데 그러니까 괜찮을까? 그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시작했는데 괜찮을까? 의외로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워낙 두 분 다 똑똑하신 분이고 사업에 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실리적인 결정을 그렇죠. 할 것이다. 실리적인 결정이 이런 차에 확 뜰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사실 저희가 오도라는 이름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도 알았니? 어떻게 몰랐어. 보면 좀 몰랐어요. 몰랐어. 나는- 뉴진스만 알았지? 나는 하이브가 어. 레이블을 따로 쓰는 것도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빅히트는 빅히트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네, 왔으니까. 네, 네. 근데 거기는 그 정도의 자회사는 확실히 거기도 자회사예요. 빅히트 뮤직. 지금 빅히트 잘 사더만요. 네. 빅히트 뮤직도 자회사. 결국 하이브는 지금 지주회사의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밑에 아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 하나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또 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분쟁이 음. 씨앗에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었다. 오히려 이런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이런 부분들을 또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더 쫀쫀하게 사업을 경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민희진 대표가 BTS의 그 군대 가는 시기까지 궁금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한간에서는 그걸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던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있어요. 네, 주수일에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결국 그게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 바구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자회사로 두고 경쟁을 하다 보고 또 이 하나하나가 머니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경영권 찬탈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맞아요. 이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 그 임시 주주총회 나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저도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식적 좀 사야 되나? 상식적으로 경영권 찬탈을 할 수가 없는 게 20%를 가진 주주가 80%를 혼자서 하이브 갖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찬탈할 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희진이 20%가 아니라 뭐 75%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 찬탈 누가 얘기하겠어. 당연히 내 그냥 건데. 본인이 주주총회 해가지고 날리고서 내가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찬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고 뭐 누가를 화나게 해서 주식을 어디다 매각하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찬탈하는 거지. 주식을 뭐 지금 80대 20이라고 해서 야 20이 어떻게 경영권을 가지고 가냐? 라고 해가지고 민희진 편을 들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아예 이해를 못하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네 말을 알겠는데 근데 이게 그런 계획을 다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배임의 실행의 착수 뭐 이렇게까지 인정이 될 거냐.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너무 가지, 먼 얘기 아니냐.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이럴 수도 방법이 있죠. 그래서 국부펀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사진이 다 민희진 측 대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주 발행 결의를 해요. 신주 발행 결의를 근데 이제 물론 하이브가 안 거칠 수는 없어요. 기존 주주의 의견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행할 수는 네, 없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긴 하겠지만 네. 방법은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좀 더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 자금으로 더 큰 자본을 끌어오는 거죠.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진스의 가치를 가지고 자금을 끌어올 거니까요. 근데 그 자금을 끌어왔을 때 하이브를 아까 거기 그 중에 하나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매력적으로 하이브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아 그렇지. 네, 그거 하나가 이제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아 이거 궁금해져. 차원적이네. 네. 근데 뭐 그러면 그러고 머니의 세계입니다. 저 지금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조영근 감옥 변호사가 가야 오늘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중요한 만남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요즘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감옥에 아니 감옥에서 살아. 아니, 오전에도- 수감 생활하는 줄 오전에도 감옥 갔다 알았어. 왔어요. 뭐 슬기로운 수감 생활이야 뭐야. 우리 오늘 요즘 주적다는 변호사님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감옥도 자주 가고 재판도 자주 가고. 바쁜 시즌이에요. 네 맞아요. 재판이 되게 많은 시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우리가 또 임시 주주총회 열렸다고 뉴스 소식이 뜨면 재밌겠다. 그때는 한번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자. 리뷰 한번 해보자 우리.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 우리 원래 저기 BTS 저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이브, BTT 이런 관심이 많았지. 근데 정말 극적화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저희가 한번 2탄을 가지고 또 네. 준비해서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